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나프타 분해 시설, 이른바 NCC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정부는 미온적인 기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향의 핵심은 설비 감축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를 늘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수익성과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NCC 설비를 최대 370만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계획을 검토한 뒤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여천 NCC와 LG화학, 롯데케미칼과 GS칼텍스 등 NCC 공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간의 설비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인력 조정 등의 후속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긴 측면이 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기료 인하 등 업체에 필요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이런 부분이 빨리 국회 통과돼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끔 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단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재편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연양들 도시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사업의 2차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차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의 65% 보상이 이뤄졌으며 2차 협의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 신청, 미협의 토지의 수용 재결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착공, 분양에 앞서 투자자별 맞춤형 설명회 등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과 복내를 잇는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고흥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은 고흥읍과 복내면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하는 31.7km의 구간의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2030년 준공되면 이동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만 빈집이 2만 채가 넘습니다. 이 빈집을 줄여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부동산에 내놔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당이 어른 키만큼 자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집 곳곳에 먼지가 쌓였고 주인을 잃은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요 우리 뒷집도 비 갖고 있고 저그 앞에도 비 갖고 있고 저쪽 돌아가면 또 두 채, 세 채 비 갖고 있고 그래. 여기 술창이 많네.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집입니다. 유리는 깨졌고 집 내부도 엉망인데요. 한눈에 봐도 방치된 지 오래돼 보입니다.
전남의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2만 동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에만 빈집이 2,700여 동에 달하고 순천과 고흥 등 7개 시군에도 1,000동 이상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빈집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자체 18곳과 손잡고 빈집 거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은 빈집을 그린대로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해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매물 등록을 시작했고 광양시는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 중입니다. 20동 정도 저희가 물량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29일까지만 하고 이제 안 받을 예정이에요. 또 지난 4월 국회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이 발의돼 빈집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빈집 정비에 지원하는 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여 동.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나날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됩니다. 수능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이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 대지혜로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수능. 의대 정원의 원상회복으로 상위권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응시생 수도 광주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능 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 겁니다. 수험생들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사전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사전 입력을 하더라도 본인 얼굴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신중히 고민해야 할 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과 함께 수능 최저점 반영 과목, 정시 필수 응시 과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이과생들의 사회탐구 영역 선호,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정해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해야만 대학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능 시험일은 오는 11월 13일, 그리고 성적은 오는 12월 5일 통지됩니다. 한편 지역대학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80%를 뽑는 수시 모집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후 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인데요. 광주시는 시설 점검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준비 상황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이 한창 연습 중인 광주 국제 양궁장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양궁장 너비를 좌우 10m씩 확장하는 등 국제 규격에 맞게 시설이 보강됐는지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잘 확장하고 안정시키는 일이 잘 됐는가 첫 번째 봤고요. 이번 대회에는 11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임시현 선수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안산 선수 등 대한민국 간판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올해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기세를 몰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파리올림픽 당시 김우진 선수와 경기에서 1점을 쏴 화제를 모았던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들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이제 기량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선수단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의 지하철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도로를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보름 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이곳 광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추경을 통해 전남 최초로 장기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하고 수출기업 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합니다. 또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이자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렸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무기산을 대체할 뛰어난 효능의 신규 김활성 처리제를 전남도가 개발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어민들도 사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새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전라남도의 신규 김활성 처리제. 중금속인 카드뮴 제거 효과가 10배에 달하는 등 뛰어난 약제 효능에도 사용량은 기존 활성 처리제의 8분의 1로 줄며 경제성도 월등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신규 김 활성 처리제 관련 고시 개정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반겼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도 저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하니까. 올해 김 생산 시기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고시 개정이 선결 조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주 중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처리제에 새로 첨가된 물질의 환경 영향성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그것이 검증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10곳 넘는 관련 업체들이 새 처리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수십 년간 환경 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정부 연구도 번번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조류 전문 연구기관 내 김 전문 연구 인력이 4명에 그치는 등 한정된 인력과 예산 탓에 개발은 물론 관련 검증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업 경쟁력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처음으로 대규모 예산과 현장 시험을 통해 개발에 직접 나선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는 큽니다. 다만 고시 개정의 산을 넘어도 관련 업체의 기술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숨가쁜 일정이 남아 어민들의 40년 수건 사업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선 관련 기관사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주택 비용과 교육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57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여수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택 비용 부담을 꼽았고 양질의 교육시설 및 환경 부족이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향후 3년 이후 여수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3%가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